네, 전 시간에 했었던 코드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화이트보드에 제가 그린 저 연산이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신경망을 만들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줌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일렬로 쭉 연결된 신경망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합성곱층을 만들었고요. 합성곱층에서 커널은 32개를 만들었어요. 32개. 필터를 32개를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32, 32. 여기 아웃풋의 모양을 잘 보세요. 아웃풋의 모양을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컨볼루션 레이어를 지난 거를 맥스 풀링 2D층을 지나게 만들었습니다. 32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이미지의 세로 크기, 가로 크기가 28, 28에서 14, 14로 바뀝니다. 자, 그런 거를요. 그렇게 만들어진 녀석을 두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로 보냅니다. 두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요. 우리가 필터를 몇 개를 만들었냐면 64개를 만들었습니다. 들어가는 이미지의 크기는 세로 크기 14, 그 다음에 가로 크기 14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컨볼루션을 지나고 난 거를 다시 맥스 풀링을 거치게 됩니다. 맥스 풀링을 거치게 되면 여기 64라고 하는 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가로 크기, 세로 크기가 7 곱하기 7로 바뀝니다. 자, 이거를 플래튼 레이어를 지나게끔 만들었어요. 플래튼 레이어를 지나게끔 만들었고요. 지금 화이트보드에 그려진 그림은 여기까지가 그려진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려진 거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를 100개의 유닛을 가지고 있는 그 밀집층으로 통과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드롭아웃이 있고, 가장 마지막에는 출력층이 있어요. 자, 이런 모습으로 저희가 만들었고요. 자, 여기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는 지금 흑백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냥 이렇게. 흑백 이미지 가지고 있죠. 흑백 이미지 가지고 있고, 이 행의 개수. 이거 2차원 배열이잖아요. 그죠? 행의 개수. 그러니까 이미지의 세로 크기가 28. 그 다음에 컬럼 개수는 이미지의 가로 픽셀 28개예요. 그리고 이 케라스를 이용하려면 흑백이든 컬러든 여기 채널을 넣은 3차원, 이미지 한 장이 3차원 계열 모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흑백 이미지이기 때문에 여기 채널 개수는 한 개.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리쉐입을 한 거예요. 그죠? 네. 자, 요렇게 생긴 이미지가 총 몇 개가 있어요? 4만 8천 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슬라스에 그죠? 4만 8천 개를 여기다 한꺼번에 보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none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샘플이 몇 개씩 들어갈지 모른다. 여기 있는 필터로 컨볼루션 레이어에 여기 있는 필터로 샘플이 이미지 한 장씩 들어갈 수도 있고 10개씩 묶어가지고 여기로 들어갈 수도 있고 10개씩 묶어서 들어간다는 얘기는 얘를 대열로 쌓아가지고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그 그림 플롯 모델 부분 보시면 앞에가 넌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몇씩 들어가는 거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이해하기 쉽게 이미지 한 장을 보낸다고 생각을 할게요. 이미지 한 장을 보낸다고 생각을 하고요. 컨볼루션 레이어를 만들 때 우리 만드는 코드 한번 보죠. 네, 여기였죠. 컨볼루션 레이어를 만들 때 지금 인풋은 그림이 안 나와요. 이게 인풋이에요. 이게 인풋. 그죠? 인풋의 모양 얼마예요? 28, 여기 1.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코드 보시면 입력층의 모양은 28 곱하기 28 곱하기 1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런 입력이 이제 컨볼루션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네. 자, 두 번째.
두 번째 층이 컨벌레이션 레이어예요. 여러분들 코드에서 줌 화면에 있는 코드에서 보시면 자 컴브 2D라고 하는 생성자를 호출할 때 컴브 2D라고 하는 생성자를 호출할 때 첫 번째 파라미터 필터 셋 32개라고 되어 있죠. 32개.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라미터 커널 사이즈 3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커널 사이즈가 3인 커널 사이즈가 3인 커널 사이즈가 3인 필터를 총 몇 개를 만들겠다? 32개를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합쳐 놓은 게 무슨 레이어? 컨볼루션 2D 레이어예요. 컨볼루션 2D 레이어.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패딩 방식은 세임 방식을 사용을 했고, 세임 방식을 사용을 했어요. 세임 방식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얘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여기 3 곱하기 3, 요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죠? 얘를, 그죠? 이쪽으로도 한 칸씩 이동시키고, 이쪽으로도 한 칸씩 이동시키면서 합성곱을 계산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쭉 이동시키면 나오는데, 밸리드 패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을 해버리게 되면 픽셀 두 개가 사라져 버려요. 그죠? 두개가 사라져. 네. 그래서 그 여기다가 뭐 왼쪽이나 오른쪽에 아니면 위쪽이나 아래쪽에 명들을 패딩으로 넣어서 하게 되면 그래서 그걸 자동으로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패딩 세임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패딩 세임. 그래서 요 3차원별 하나가 필터 하나를 거치게 되면 2차원 배열이 결과적으로 2차원 배열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2차원 배열. 여기 이게 3차원이긴 하지만 요렇게 3차원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숫자 하나씩밖에 못 들어가는 그런 레이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요 3차원 배열 안에는 숫자 9개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9개의 숫자를 가지고서 컨볼루션을 할 거고 그럼 컨볼루션의 결과는 28 곱하기 28이 나오겠죠. 세임피딩이니까. 그죠? 자, 이런 28 곱하기 28 모양이 몇 개가 생기는 거예요. 얘가 첫 번째 필터로도 들어가야 되고 32번째 필터에도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런 게 총 몇 개가 생기냐면 총 32개가 생겨요. 이거는 지금 패딩 때문에 제가 그린 건데 뭐 패딩 뭐 어떻게든 뭐 패딩이 왼쪽에 들어갈지 오른쪽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캐러스가 알아서 패딩을 넣어주는 거고 그럼 28 곱하기 28, 28 곱하기 28 이런 2차원 배열이 총 몇 개가 생긴다? 2차원 배열이 총 32개가 생긴다. 이거를 합쳐주는 거예요. 3차원 배열. 얘네들을 쌓으면 되는 거죠. 처음에 나온 2차원 배열을 여기다가 두 번째 나온 두 번째, 세 번째는 세 번째, 마지막 32번째는 32번째에다가 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필터를 거친 거 2차원 배열, 두 번째 필터를 거친 2차원 배열 이런 식으로 해서 32번째 필터를 거친 2차원 배열까지를 쭉 쌓으면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렇죠? 세로 크기 28, 가로 크기 28, 안쪽으로 뎁스가 32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얘가 얘가 컨볼루션 2D를 거쳐서 나온 아웃풋이에요. 얘가 결과인 거예요. 얘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밑에 서머리에서도 볼 수 있지만 얘가 아웃풋으로 나오게 된다. 얘가. 첫 번째 컨볼루션을 거치게 되면 28 곱하기 28 곱하기 32라고 하는 모양의 배열로 3차원 배열로 나오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미지 한 장이 되죠. 이미지 한 장이 32개의 필터를 거치면서 이렇게 3차원 배열 하나가 나온다는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어. 자, 그러면 이 필터는 이 안에 들어가는 숫자들, 이거를 커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커널은 학습을 통해서 찾아내는 건데 어떻게 찾아내냐면 처음에는 난수로 만들고 그 다음에 쭉 해서 그 확률값이 제일 마지막에는 확률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실제값하고 예측값하고 비교해 보면 맞았는지 틀렸는지가 알 수 있겠죠. 그럼 거기서 손실이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손실이 큰지 작은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를 그 결국은 모든 거는 다 여기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넥스트는 이니셜 빼기 알파 그레디언트. 모든 거는 전부 다 여기로 귀결이 됩니다. 난수로 이 커널 안에 들어간 값들을 만들었다가 이제 손실을 계산해 보고 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바꿔보는 거죠. 바꿔보는 거죠. 그레디언트 계산해서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계산할지 모르겠지만 계산한다 치고 그레디언트 계산해서 첫 번째 값에서 그걸 빼주고 그거를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이닛에다가 넣어서 다시 변경시키고 다시 넥스트를 만들어내고 얘를 다시 이닛에 넣어서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고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첫 번째 샘플에서 손실 계산됐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샘플도 똑같은 여기다 들어가겠죠. 그렇게 할 때마다 계속해서 W를 바꿔보는 거예요. 즉 여기 있는 값들을 계속해서 바꿔간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값들을 계속해서 바꿔간다. 어. 자, 그래서 그 파라미터가 총 몇 개의 파라미터가 나오게 되냐면 터널당 터널 하나당 9개의 숫자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바이어스. 이거는 상수. 상수는 그냥 무조건 하나. 그리고 이런 게 총 32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32. 이게 모델 파라미터 개수예요. 그 옆에 나와 있는 320개라고 하는 게 모델 파라미터 개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맥스 플링층은 간단해요. 맥스 플링층은요, 우리가 커널을 2 곱하기 2로 만들었죠. 유리창인데 숫자 몇 개밖에 못 봐요. 숫자 4개밖에 못 봐요. 그죠? 숫자 4개만 볼 수 있는 그 유리창이에요. 자, 이 유리창을 이쪽으로 움직이면서 또 이쪽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 안에 숫자 4개 중에서 뭘 찾겠다? 최대값을 찾겠다 하죠. 근데 맥스플링에서는 유리창을 움직일 때 한 칸씩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유리창 크기만큼씩 움직인단 말이에요. 유리창 크기만큼씩. 그러니까 28 곱하기 28이 14 곱하기 14로 되는 거고 여기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얘가 뎁스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14번만 가면 되고 여기도 14번만 가면 되는데 여기는 32번 그대로 32번 다 움직여야 맥스플링 값을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맥스플링 2D를 지나고 난 결과, 이게 결과값. 파란색으로 지금 그린 게 결과값이에요. 모양이 어떻게 된다? 14, 32가 된다. 예요. 그게 두 번째에 있죠. 어. 이 층을 지나고 나면 맥스플링 2D라고 하는 층을 지나고 나면 14 곱하기 32라고 하는 아웃풋이 생긴다. 예요. 자, 근데 이 맥스플링은 여기에 숫자들이 있어요? 숫자들이 없는 거죠. 그냥 투명한 유리창으로 그 안에 숫자들이 여기에 무슨 숫자가 있는지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맥스플링층은 그 찾아내야 되는 파라미터가 없는 거예요. 찾아내야 되는 파라미터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녀석이 어디로 들어가요? 그 녀석이 두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로 들어가는데요. 자, 여기도 우리는 커널 사이즈를 3으로 만들었어요. 코드를 보시면 커널 사이즈 3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코드 볼까요? 두 번째도 첫 번째랑 똑같이 만들었는데 커널 사이즈는 3이라고 만들었고 개수만 64개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개수만. 여기가 1번, 여기가 64번. 64번. 근데 여기서는 커널의 모양이 달라져요. 달라져요. 왜 달라져야 되냐 하면, 여기서는 입력이 3차원이긴 하지만 앱스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2차원을 이렇게 두 번만 움직이면은 결과가 2차원 배열로 딱 떨어져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입력 자체가 지금 3차원이란 말이에요. 입력 자체가 3차원이니까 아마 여러분들 그 교재 보시면 도장처럼 이렇게 도장 쿵 하고 찍는 것처럼 나올 거예요. 필터의 모양이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필터의 모양이 여기가 3, 여기가 3, 그 다음 이쪽으로 쭉 하고 들어가 있는 이런 필터를 가지고서 합성곱을 해야 여기에 2차원의 픽셀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 그러니까 필터를 단순하게 2차원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필터를 3 곱하기 3, 그 뎁스 32를 가지고 있는 필터로 만들어줘야 필터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숫자 하나가 나와야, 그죠? 여기서 숫자 하나가 나와야 얘를 이쪽 방향으로 엑시스 0번, 엑시스 1번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계산하면 이미지 사이즈 14, 세로 길이 14, 가로 길이 14인 2차원 이미지 하나가 딱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세요? 어려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2차원이면, 이게 2차원이면, 요 첫 번째 판에 있는 숫자들만 가지고서, 뭐, x1 곱하기 y1 더하기 x2 곱하기 y2 더하기, 뭐, 이런 식의 계산을 할 거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9개만 가지고 계산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된 결과가 어떤 숫자 하나가 딱 나오겠죠. 그 숫자 하나가 여기 픽셀의 값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3차원 배열이 결과가 뭐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냐면 2차원 배열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2차원 배열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첫 번째 판에 대해서도 이런 합성고, 그 다음에 좀 그렇긴 하지만 요, 요 두 번째 판 있을 거잖아요. 여기 두 번째 판. 그죠? 두 번째 판에 대해서도 뭐 또 비슷한 이런 합성곡을 해야 되겠죠. 얘네들을 다 더하면 첫 번째 판에 대해서도 두 번째 판에 대해서도 세 번째 판에 대해서도 네 번째 판에 대해서도 다 더해서 숫자 한 개를 만들어야 돼. 픽셀 한 개에 들어갈 값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필터의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필터의 모양이 세로 크기, 가로 크기는 결정되어져 있는데 여기는 뎁스가 뭐에 따라서 바뀌냐면 여기는 뎁스다. 여기는 여기는 얘가 하나였기 때문에 여기는 뎁스가 하나였기 때문에 필터가 이렇게 한 장짜리면 되는데 여기는 뎁스가 32개였었기 때문에 필터가 3 곱하기 3이면서 뎁스 32를 갖다 깊이가 32가 2를 갖는 입체적인 모양의 필터 열화입 그래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딱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딱 해가지고 이런 계산을 한다라고 치면 숫자 하나가 딱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 숫자 하나가 요 픽셀 하나, 14 곱하기 14 픽셀에 요 하나에 들어가는 값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거를 이쪽으로 움직이면서 세임 패딩 이용을 하면 이쪽으로 14개 픽셀이 나올 거고 이쪽으로 14개 픽셀이 나오겠죠. 그죠? 이게 첫 번째 필터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필터가 똑같은 모양으로 생긴 필터가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들은 달라요.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들은 다르겠지만 모양은 똑같이 생긴 필터가 64개. 64개. 그럼 여기서도 14 곱하기 14라고 하는 모양이 나오겠죠? 얘네들 또 이렇게 쭉 또 합치는 거예요. 3차원으로. 14 곱하기 14, 64. 이렇게. 여기가 필터 개수예요. 필터 개수. 필터 개수.
되십니까? 그래서 두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가 여기 아웃풋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14 곱하기 64라고 아웃풋이 나온다라고 되어져 있는 이유가 얘가 두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의 출력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두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학습을 해야 되는 가중치, 이 커널이 전부 몇 개가 생기냐를 보면 여기 세 개가 있죠. 이쪽에 세 개가 있죠. 이쪽으로 32개가 있죠. 그죠? 여기에다가 상수항 한 개, 바이어스, 그리고 이런 필터가 총 64개가 있으니까 이 64개의 필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숫자. 그 필요한 숫자가 모델 파라미터인 거예요. 모델 파라미터. 이걸 계산해주면 거기에 나오는 모델 파라미터 개수가 18,000개, 18,496개라고 나오는 거예요. 18,469개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맥스 플링을 지났죠. 다시 한번 맥스 플링은 여기서도 2 곱하기 2를 했어요. 2 곱하기 2를 해서 절반으로 줄인 거죠. 네. 요 이미지 세로 크기, 가로 크기만 절반으로 줄인 거예요. 이미지 세로 크기, 가로 크기만 절반으로 줄여서 저기 보시면 7 곱하기 7 곱하기 그리고 뎁스가 6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두 번째 맥스 플링층을 지나게 되면 7, 64가 나온다 이렇게 된 거고 맥스 플링층은 계산해야 되는 그런 파라미터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했어요? 그 다음이 플래튼. 플래, 플래튼인데 거기 아웃풋 모양이 3136이라고 나와 있죠. 3136이라고 나와 있는 이유는 마이크가 저기까지 안 닿아서 자, 얘를 1차원 배열로 쭉 펼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를 1차원 배열로 쭉 펼치면 전체 원소의 개수가 몇 개? 7 곱하기 7 곱하기 64죠. 요거 계산한 값하고 거기 아웃풋 모양 보세요. 같지 않나요? 다르면 안 돼요. 그죠? 7 곱하기 7 곱하기 64를 하면, 음, 음, 네. 그게, 그게 아마 3136일 거예요. 7749 곱하기 64. 그게 아마 3136일 겁니다. 계산기로 계산해 보시거나, 여기 코드셀에서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제,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요렇게 1차원 배열이 어디로 들어간다? 100개짜리. 100개짜리로 들어간다죠? 요거 세워놓고 그리는 게 더 낫겠네요. 어, 입력층에서 X1부터 X 3136? X 3136개가 있는데, 여기 유닛 한 개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죠? 그럼 여기 가중치가 총 3136개가 있죠. 그리고 여기로 들어가는 바이어스가 하나가 있죠. 그래서 여기 계산된 게 뭐냐면 3136 더하기 1 곱하기 유닛이 2유닛. 2유닛이 100개니까 댄스층에서 저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댄스층은 우리가 지난주에 한 거랑 댄스층부터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28 곱하기 28을 그냥 펼쳐가지고 댄스층에 넣은 게 아니라 28 곱하기 28이 아니라 저렇게 7 곱하기 7 곱하기 64라는 모양으로 이미지를 변환을 해버린 거예요. 컨볼루션 두 번 거치면서 컨볼루션과 맥스플린을 거치면서 28 곱하기 28이라고 하는 게 7 곱하기 7 곱하기 64 모양으로 쭉 피처가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 있죠. 얘네들을 피처 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그 용어에서 제가 신경망 만들기 전에 용어를 설명드릴 때 특성 맵이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 영어로 피처 맵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컨볼루션 지나서 2차원 배열이 나오는데 그 2차원 배열들을 쌓아가지고
쌓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를 피처 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피처 맵이 그 다음 레이어로 들어가는 입력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나온 출력값도 역시 피처 맵이고 여기서 나온 피처 맵이 그 다음 레이어로 들어갈 때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우리가 만든 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 이미지로 변환이 되면서 저렇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따가 저희가 나중에 요 한 장 있겠죠. 여기 28 곱하기 28이 있겠죠. 얘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14 곱하기 14가 있겠죠. 그런 게 또 64개가 있겠지만, 64개가 있겠지만, 이 14 곱하기 14, 64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거 그려볼 수 있어요. 어, 32장의 흑백 이미지, 28 곱하기 28 이미지, 32장의 흑백 이미지가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14 곱하기 14의 흑백 이미지가 64개의 이미지가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훈련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훈련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해서 모델을 컴파일을 한 거고요. 모델을 컴파일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모델을 저장하겠다. 저장하는 게 체크포인트 콜백이에요. 모델 체크포인트 콜백이고 그 다음에 일찍 종료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early stopping이라고 하는 콜백입니다. 그래서 콜백 넣어주고 에포크가 100번이 되기 전에 모델 훈련이 끝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장담 못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페이션스인데 몇 번까지 기다려줄 거냐예요. 검증 셋의 손실이 올라갔다가 올라가는 거를 몇 번까지 참아줄 거냐? 세 번까지 참아주겠다예요. 세 번까지 참았는데도 그동안 나온 손실값의 최소값보다도 작아지지가 않으면 거기서 멈춰버리겠다. 그리고 멈추기 직전에 그 손실값 최소인 그 에포크가 그 가장 베스트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아마도 밸리데이션 로스를 보셔야 될 텐데, 밸리데이션 로스를 보시면은요, 그래프를 그려보시는 게 더 확실하긴 하지만, 밸리데이션 로스를 보시면 2134에서 2184로 커졌고요. 203으로 더 커졌고, 그 다음에 2348로 더 커졌어요. 세 번을 기다렸는데도 0.2134보다 작아지지 않았죠? 그래서 에포크를 여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여기서 에포크를 멈춰버렸고, 그러면 가장 좋은 손실을 보여주는 부분이 여기기 때문에 이때에 사용한 W값, 이때에 사용한 가중치들이 그 베스트 모델로 저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장된 베스트 모델은 여기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콜의 폴더 밑에 여기에 CNN 베스트 모델이라고 만들었죠. 파일 이름을 CNN 베스트 모델 점 케라스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그 모델 구조와 우리가 이렇게 만든 모델 구조와 파라미터까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게 CNN Best Model.keras 라고 하는 파일이. 나중에 만약에 우리가 내일 이 모델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 훈련시키는 거를 따로 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에서 이 파일에서 모델을 로드해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그 코드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만든 신경망이 이 정도면 그렇게 복잡한 신경망도 아니고요. 그냥 쭉 일렬로만 연결한 신경망이에요. 일렬로만 쭉 연결한 신경망이고, 그 실제로 만들어진 그리고 여러 가지 AI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능을 낸 그런 그 모델들을 보면은요,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입력 막 이렇게 들어가고 얘가 여기로도 들어가고 얘는 몇 개를 거치고 그다음에 얘는 여기에서 합쳐지고 뭐 이런 식으로 시퀀셜하게만 가는 게 아니라 가지치기를 막 해서 옆으로 가고 옆으로 간 게 여기서 합쳐지기도 하고 또 여기서 나간 게 여기에서 합쳐지고 여기랑 합쳐지고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만들어진 그런 신경망들이 그 이미지 분류나 그 동영상 학습 같은 거에 좋은 성능을 낸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간단하게 지금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델 저희가 피팅을 끝냈고 리절트를 가지고 왔어요. 리절트를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이 리절트라고 하는 객체는 히스토리 타입의 객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타입 리절트 하고서 얘를 출력을 해보시면 이 fit 메서드가 리턴해주는 값은 케라스에서 만들어진 히스토리라고 하는 객체고요. 히스토리라고 하는 객체고 이 히스토리 객체는 몇 가지 프로퍼티들을 가지고 있는데 result.epoch 에포크는 리스트로 만들어져 있어요. 리스트. 에포크는 타입이 리스트라고 되어 있죠. 0부터 9까지만 저장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훈련 끝났을 때 에포크 몇 번 만에 끝났어요? 10번째 에포크에서 끝났죠. 여기를 인덱스 0번이라고 하면 얘는 인덱스 9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에포크 횟수. 에포크가 0번부터 9번까지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절트는 또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히스토리라고 하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딕셔너리를 가지고 있어요. 딕셔너리. 얘는 단순한 파이썬의 리스트고요. 어, 얘는 얘는 파이썬의 딕셔너리예요. 딕셔너리. 딕셔너리면은 뭐예요? 딕셔너리면 키와 밸류를 갖는 거죠. 예, 키와 밸류를 갖는데 이 딕셔너리의 키 값들이 뭐가 있을까요? 로스, 스팔스, 카테고리컬 애큐리시, 그 다음에 벨, 로스, 벨, 스파스, 카테고리컬 애큐리시. 네 개를 가지고 있죠. 네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그 10번, 이렇게 10번의 에포크를 진행할 때마다 히스토리를 저장하고 있는데 어떤 히스토리? 손실이 어떻게 줄어들거나 감소하고 훈련세대에서 손실이 줄어들고 있는지 늘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히스토리를 저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훈련 셋에서의 정확도가 81%에서부터 마지막 10번째 에포크에서는 몇 퍼센트까지가 됐는지를 저장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밸리데이션 셋 우리 훈련시킬 때 밸리데이션 셋 줬잖아요. 여기 밸리데이션 데이터 X벨, Y벨 이거 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밸리데이션 로스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validation accuracy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고 있는지를 이런 이력을 저장하고 있는 객체가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쉬는 시간도 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에서 이 히스토리 객체를 이용을 하셔가지고요. 히스토리 객체를 사용해서 손실. 손실은 어디에서의 손실이냐면 훈련셋과 검증셋 두 개를 비교해서 훈련과 검증의 손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요거는 아마 지난주에인가요? 수업 시간에 아마 했었던 걸 거예요. 그죠? 네. 요거 한번 그려보시면서 쉬는 시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질문 있으시면. 저 화이트보드에 제가 그려드린 그림 저거 이해를 그림이 제가 성격이 삐뚤삐뚤해가지고 직선답게 그리지 못하는데 삐뚤삐뚤한데 저 그림을 잘 이해를 하시면 신경망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